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체 구조 전문가 유튜버 케빈입니다. 이번 강의는요, 구조의학 강의 9탄, 머리가 많이 빠지고 혹은 이미 탈모이고 두피에 뭐가 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탈모인 분들에 대한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백만 명이 될 겁니다. 케빈도 원래 머리가 가늘었죠. 20대 때부터. 평소 머리가 많이 빠지지는 않았고, 그래서 탈모 걱정 안 했어요. 대머리 집안은 아니라서 걱정을 안 했는데, 숱이 휑해지니까 좀 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혹시 탈모 케어샵을 운영하거나 미장원이나 미용실, 헤어샵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오늘 강의를 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의를 듣다가 무릎을 탁 치면서 요레카를 외치실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사캠프 질환별 강의를 이제 좀 할 생각인데요. 질환별 강의를 하게 되면 탈모 질환만 따로 환자분을 모시고 진행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모는 불치병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고 20, 30대에서 충실히 제가 하는 방식을 이행하면 탈모를 잘 막을 수 있다. 근데 케빈은 서울에서 한의원을 할 때 탈모 전문 한의원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발모가 좀 잘 되는 어떤 물질을 제가 알게 돼가지고 이제 그걸 계기로 이제 탈모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빈의 탈모 치료 경력은 10년이 넘죠. 탈모는 사실 유전이라고 하지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유전 탈모라고 하는 분들도 탈모 치료를 해주면 발모가 잘 되더라. 이것이 저의 결론이고요. 유전 탈모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 M자 탈모라고 얘기를 하죠. 예. 모낭이 사라진 지 20년에서 30년이 지나면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해보니까 다 나더라. 예외 없이 이제 그것이 커지고 굵어지고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분명히 절대 이제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그러니까 50대,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 그 탈모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때문에 온다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남성 호르몬의 문제라고만 본다 그러면 영원히 탈모는 치료 불가능한 영역이 되지만 구조의 영역에서 끌고 들어오면 탈모는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 됩니다. 하루에 100개 이상 빠지는 머리를 보면서 부여잡고 슬픈 적이 있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미녹시딜이라든가 프로페시아 같은 그런 약들만 여러분들 탈모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어떤 발모에 좋은 약이 나오면 대박이 날 텐데 몇 조를 벌 텐데 뭐 노벨 의학상을 살 텐데 그런데요. 그런 약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뭐 생쥐를 했더니 완전히 생쥐가 새카맣게 됐다 그런 논문도 여러 번 나왔었죠. 하지만 그 상용 안 될 겁니다. 절대 죄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머리로 올라가는 이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로 진짜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 날짜를 보니까 2006년도에 이 카페를 만들었더라고요. 다음 카페에 제가 중증 탈모인의 모임이라고 해서 그냥 탈모인의 모임도 아니고 중증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제 한의원을 할 때도 세상의 모든 난치, 세모난 한의원을 했던 것처럼 탈모인도 꼭 이게 중증만 제가 이렇게 했던 것은 중증을 고칠 수 있으면 일반 20대, 30대 초반의 탈모들은 쉽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쭉 이런 글들을 올려가지고 제가 이때도 무료 공개 치료를 한번 해보겠다라고 제가 이제 글을 여기 이제 클릭하면 들어가겠지만 그때 무료 공개 치료를 하려고 했었어요. 5명 정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제가 이봉주 씨를 제가 한번 케어해보겠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때도 그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발모가 되는 거를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려고 그랬었죠. 이제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탈모의 원인은 정말 많습니다. 구조만이 다는 여러분 아니지만 하지만 구조가 제일 중요하죠. 이렇게 강아지는 털빨인 것처럼 사람은 머리빨입니다. 그래서 탈모의 원인 중 제일은 뭐냐?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처럼 탈모의 원인 중 제일은 이것입니다. 이제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한 모발의 기본은요, 건강한 두피에 있습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머리카락이 갈라지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머리카락은 새로 자라기 때문에 두피만 건강해지면 머리카락을 그냥 자르기만 하면 됩니다.
손상된 부위는요, 대신에 두피를 좋게 해줘야 이 머리카락 건강함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탈모 현상과 자연의 이치는 너무도 닮아 있죠. 이렇게 비옥한 토양에서는 아주 식물이 싱싱하게 자라지만 쩍쩍 갈라지고 물이 하나도 없고 뜨거운 사막에서는 이렇게 작물이 하나도 없죠. 이게 바로 탈모의 상태고 이게 바로 정상 두피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를 이렇게 바꿔줄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탈모가 해결되는 거죠. 즉 우리 대머리 5, 60대 환자분들 대머리신 분들은 다 두피가 이런 식으로 다 갈라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학이 하고 있는 착각은 뭐든 다 약으로 할 수 있고 약으로 개발하면 된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런 출발 자체가 큰 패착인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탈모 치료제가 안 나오는 거고 치매 치료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탈모가 되는 걸까? 이렇게 테스토스테론 이렇게 풍부하신 분들이 탈모가 많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여기 보시면 그 테스토스테론 이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프로페시아인데요. 이것이 DHT로서 이걸 갖다가 그 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효과가 일부는 있지만 문제는 이제 굵어지지 않는다는 거, 또 약을 먹는 걸 중지하면 바로 다 빠져버린다는 거,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와는 아주 거리가 멀죠. 자, 탈모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두피가 무엇인가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피는 머리 가죽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즉 피부죠, 머리 피부. 그래서 피부는 또한 피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는 혈액에 가서 영양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는 거죠. 근데 머리카락을 자세히 확대해 보면 이게 하나씩만, 모낭이 하나씩만 난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 네 개인 분도 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모낭이 하나만 나면 머리가 성긴 사람이 되는 거고요. 머리카락에 세 개, 네 개 나신 분들은 나는 머리숱이 너무 많아,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이렇게 세 개, 네 개가 나기 때문에 머리숱이 아주 빡빡하고 많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머리의 끝에 있는 모근에서 보면 여기에 지금 동맥과 정맥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보이시죠? 이 혈관에 문제가 오게 되면은 모발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게 돼요. 결국 머리도 보통 이게 뭐다? 이유가 이 혈관에 문제가 왔을 때 머리가 자지 않고 머리가 굵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 이 두피 쪽으로 이런 혈관, 즉 혈액 공급이 제대로 잘 될 때 머리가 드디어 굵어지는 거죠. 그래서 혈액이 원활하게 잘 가면 이쪽으로요, 모근 쪽으로 피부 세포가 혈액 속의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아서 피부에 뿌리박고 자라나는 머리가 굵고 까맣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건성, 염증성, 지루성 두피는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쭉 여기는 보통 이 색깔이 청지가다고 하는데 이렇게 맑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붉은 분들은 기본적으로 염증이 있는 거고요. 이게 각질이라든가 비듬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건성 비듬인 경우를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이렇게 맑아지고, 지용성, 이쪽은 지루성이고요. 지루성이고 이게 비듬성 두피 이런 경우도 이렇게 좋아지죠. 자, 이렇게 이제 그 탈모 케어 샵에 가시면은 머리카락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제껴가지고 그 여기다가 이제 치아를 스케일링 하듯이 이 머리 두피도 그 스케일링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를 그 깨끗하게 해주면 이렇게 맑게 됩니다. 당연히 그 두피 케어를 받을 때는 이런 머리 두피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매우 건강해지고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수백만 원이 드는 탈모 전문샵, 병원, 한의원, 여기에 가서 이제 상담을 받아보면 또 의사나 한의사 또는 이제 전문샵 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걸 한다고 해서 새로 나지는 않는다. 또 다만 덜 빠지게 관리를 해준다. 여기 있는 이런 모근을 깨끗이 해주면 영양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두피가 건강해지고 머리카락이 건강해지면서 굵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통. 그런데 이제 나지는 잘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해보면 제 동계 중에 한 명이 그
탈모 전문 한의원을 강남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만나서 제가 한참 탈모를 하고 있을 때 이제 한번 만나봤더니 저보다 한 3년 앞서서 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도 약간 탈모가 있었어요. 탈모 원장인데 최모 씨 이거 보고 있으면 누군지 알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 하는 말이 6개월 정도 이 티켓팅을 하는데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무 안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는 한 달 한 3주면 거의 머리카락이 보이던데 그랬더니 저를 꽉 이렇게 붙잡으면서 야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여러분들은 그 친구도 듣지 못한 내용을 오늘 듣는 거예요. 자, 결국 탈모도 머리에 두피로 피가 잘 가냐 못 가냐로 귀결이 되는 거죠. 자, 심장에서요, 목으로 해서 두개골로의 두피로의 혈액 전달이 잘 될 때 탈모가 해결되고 머릿결이 건강해지고 두피가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는 혈액순환에 장애가 오면 머리가 잘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잘 빠지고 조기에 탈락하고 그죠? 굵어지지 않고 때로는 두피에 염증이 생기고 뽀드락지가 발생해서 여드름처럼 머리에도 뽀드락지가 잘 생기는 분이 많아요. 병적으로 많아가지고 이런 분들 보니까 그 진짜 여드름처럼 얼굴 여드름처럼 두피 전체가 여드름이 나 있고 머리가 완전히 듬성듬성해요. 열 때문에 다. 자, 이런 문제도 해결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흰머리가 많이 나고 새치가 많은 것은 또 어떻게 해결할까? 이 부분은 오늘 제가 하는 내용 중에도 해당이 되지만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이거는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자, 탈모의 구조적인 문제는 반드시 모상건막이라는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상건막과 전두근, 후두근, 후두학은 목덜미 근육과 앞 근육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하얀색 부분이 모상건막이라고 하는 부위고요. 이쪽 빨간색 부분이 전두근이고 이쪽이 후두근입니다. 자, 후두근 밑에 이렇게 있는 부위가 제가 강조하는 후두하근이 있는 곳이죠. 후두하근 이쪽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두근, 모상건막, 후두근, 그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게 후두하근이고요. 이 목덜미 근육들이 전부 이렇게 사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몸의 근막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탈모가 있을 때 사실 이 귀 뒤부터 시작해서 안목, 연목 이쪽에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전부 다 사실은 풀어줘야 돼요. 다양한 대머리 형태이지만 원인은 사실 비슷합니다. 이 원인은 뭐냐? 자, 땡땡한 두피, 딱딱한 두피라는 뜻입니다. 딱딱한 뒷목과 앞목일 때 문제가 오죠. 이게 속알머리, 이게 이제 속알머리라고 하죠. 속알머리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M자형 탈모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M자 탈모를 먼저 원인을 분석을 해볼게요. M자 탈모는 단단히 굳은 이 부위 근육을 찾아 지압과 온열을 해야 된다. 자, M자는 이쪽에 생기는 겁니다. 이쪽에. 그죠? 이쪽에. M자 탈모는 지금 이 부위가 문제가 오는 거죠. 이 부위에 문제가 오는 건데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혈액 자체가 전달이 잘 못되면 이쪽에 M자가 탈모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M자가 올라가는 길을 역순으로 쫓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와서 경동맥이 있네요. 쇄골동맥이 있네요. 그죠? 심장은 이쪽에 있겠죠. 심장에서 쇄골동맥을 통해서 경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앞쪽 가지가 바로 M자 탈모의 그 원인이 되는 앞쪽에 혈관이 이제 막히게 되면은 M자 탈모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M자 탈모 왔을 때 여기서 막힐 수도 있고요.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심장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부 체크해서 이 혈관이 지나가는 라인을 전부 다 풀어주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M자 탈모는요 그렇게 좀 보셔야 돼요. 자, 건강한 모발은요, 그 폭신하고 부드러운 두피에서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작물이 자라는 사진을 보여드렸죠? 이런 옥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전두엽, 그 M자 라인이 이렇게 이제 이쪽이 파이는 거잖아요. 이쪽이 쑥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M자가 되는 건데, 이 M자형 탈모는 이 턱관절 쪽에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경동맥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이 길이
어디서든 이 물줄기가 이게 상류, 중류 하려고 했을 때 여기 어디선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문제가 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쪽 길 라인을 쭉 뚫어서 이 부위가 물이 잘 흐를 수 있게, 피가 잘 흐를 수 있게 이 부위의 근육이 단단하거나 아픈 부분을 잘 풀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더 자세한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겠죠? 목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풀어줘야 된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입술이 자꾸 갈라지고 입술을 자꾸 이렇게 손으로 뜯는 사람이 있죠. 입술 껍질을. 이게 자꾸 잘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궁이 안 좋아도 그럴 수 있지만 이쪽에서 올라가는 혈액이 안 좋아도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 라인을 따라서 압통이 있는 부분을 전부 찾아가지고 제가 근육을 풀라고 그랬죠. 온열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M자가 많이 좋아지고 특히 이 부위도 많이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뭐 침을 맞거나 뭐 피를 빼는 경우도 있으면 저도 이제 그런 치료를 했었고요. 자, 정답이 나왔어요. 두피가 건강해야 모발도 잘 큰다. 이 쇄골 동맥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경동맥, 외경동맥과 이렇게 이제 이쪽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외경동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또 내경동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피 쪽은 이 외경동맥 자체가 건강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추골동맥, 이 그 경추 사이 끝에 이쪽으로 지나가는 구멍으로 지나가는 동맥이 추골동맥인데 이놈이 이렇게 가서 얘하고 만나요. 만나면서 이제 후두부 이쪽도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쪽에 나는 머리카락은 이 추골동맥에서 올라가는 피를 주로 많이 받죠. 그래서 이 가운데 부위와 앞쪽 부위는 어디다 이렇게 올라가는 지선이 있겠죠. 그래서 이 부위는 좀 측두근에 해당돼요. 측두근에. 그래서 측두근에 해당되는 이 부위가 많이 누르면 아파요. 그리고 이 턱관절이 있는 이 라인들, 이 뼈가 있는 이 라인들, 여기가 많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귀가 이쪽에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위들을 전부 다 풀어주고 안목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목해야 되고 당연히 연목도 해야 되죠. 여기 추골동맥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연목과 흉쇄에 들고 누르는 이 안목을 다 같이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이 의학적인 내용을 전혀 모르더라도 우리가 피가 가지 않으면 우리가 팔도 저리죠, 다리도 저리죠, 쥐도 나죠. 그런 것처럼 이쪽에서 피가 안 가면요, 피부세포, 두피세포가 피를 받아먹을 수가 없고 그 세포에서 머리카락이 자랄 수 없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전혀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호르몬을 제끼고 남성 호르몬을 치료하기 위한 저는 어떤 치료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탈모 치료를 할 때 그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런 목을 교정해 주고요. 이 부위를 풀고 또 이제 특별한 발모제가 좀 있었거든요. 샴푸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많이 좋아집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목이 이런 목은 지금 정상이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많이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책에도 설명을 했었고요. 자, 이 목덜미와 이 목덜미는 약간 이렇게 좀 기울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기울어가지고 목뼈가 이렇게 또 지금 반듯하지가 못하고 이렇게 기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의 목돌이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 끝에 있는 추골동맥도 같이 이게 이렇게 틀어지면서 압박되니까 여기서 올라가는 혈행이 적어지죠. 혈행 양이 적어지니까 이 뒤쪽 부분에 이런 데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소갈머리가 빠지는 부분 2부이고요. M자 머리는 여기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도 이 목 디스크가 간격이 좁아지고 C자 커브를 잃거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젊은 나이에도 머리가 가늘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게 돼요. 40대, 50대 여성분들 중에서도 머리 빠져서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습니다. 또는 새치가 금방 나서 맨날 염색하느라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런 분들 안목, 연목, 뒷목을 풀어주시고 교정을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머리의 두피로 가는 길은 혈관은 두 갈래길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외경동맥과 또 하나는 이 추골동맥이다 설명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후두근이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흉쇄 유돌근이 있고요. 이렇게 오는 게 있는데 흉쇄 유돌근이 바로 이 외경동맥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이 근육이 굳으면 이 혈관을 바로 압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쪽으로 가는 혈액이 되게 적어지죠. 이해 가세요?
그럼 여기를 압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외경동맥뿐만 아니라 이 뇌 쪽으로 가는, 뇌 안쪽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지럼증이 있다거나 머리가 휑하다거나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이 흉쇄돌근을 풀어줘야 돼요. 이것이 압박이 풀리면 갑상선뿐만 아니라 성대뿐만 아니라 이런 쪽이 전부 다 호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경추를 틀어지게 만드는, 이 경추를 탁 틀어지게 만드는 근육, 경동맥을 막는 근육을 케어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이쪽 쇄골, 요런 쇄골, 아니죠, 쇄골이 아니죠. 이게 흉쇄유돌근, 이런 흉쇄유돌근을 부드럽게 온열하면은 많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여기를 마사지 해주면 많이 풀립니다. 또 어혈을 빼내면 많이 부드러워져요. 이 흉쇄유돌근을 덮고 있는 이 광경근이라는 근육도 또한 이것이 이거 위를 이렇게 똑같이 덮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까지도 전부로 풀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쇄골이 여기 있고 쇄골을 넘어서 이쪽이 광경근이 여기까지 오기 때문에 이 부위, 데콜테 부위까지 풀어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 쇄골 쪽에서 쇄골 동맥이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갈라지기 때문에 이 앞쪽에 세모로 이렇게 되는 이 부위도, 우리 쇄골에 물 동전 같은 거 올리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이 부위도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도 같이 케어를 해야 된다. 이런 탈모 강의는 전 세계에서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쪽 경추를 틀어버린 것은 이게 이제 사각근 여러분. 이놈이 옆으로 봤을 때 이게 사각근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흉쇄 유돌근과 사각근이 이 경동맥과 이 쇄골 동맥을 추골 동맥을 막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자꾸 안목이죠. 연목. 연목을 풀어 하는 이유가 탈모 때문에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두통, 어지럼증과 탈모의 원인은 거의 같다는 얘기죠.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탈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자꾸 딴 데 찾지 마시고 이걸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의 길목이 있어요. 후두하 삼각 부위에 혈관과 신경이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개골이고요. 이쪽이. 이게 목뼈 1번, 2번, 3번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요. 이쪽에 이렇게 있는 네 쌍의 근육이,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요 근육이 후두하근이라고 했어요. 후두하근에서 여기서 만들어진 삼각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삼각형 사이로 신경과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쪽이 압박받으면 이 신경이 압박받고 혈관이 압박받으면서 뇌로 가는, 또 두피로 가는 혈액이 적어집니다. 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뭐 대우두신경, 소우두신경, 대이계신경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이 두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또 근육이 눌리게 되면 여기 이렇게 지나가니까 근육이 딱딱해지거나 굳으면 여기를 누르겠죠. 이 노란 것이 신경이니까. 그러면 이 두피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앞목과 옆목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뒷목도 풀어야 돼요. 제가 머슬러라는 도구로 여기를 딱 대고 누워서 지압을 하게 되면 이 부위 이런 부위들이 다 풀어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쪽하고 리트를 내려서 이쪽하고 이쪽 하다 보면 풀린다는 거죠, 이게. 이런 해부학적 구조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 이거는 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이 부위를, 아까 후두 삼각이 이 정도 되거든요. 이 부위를 이 머슬로 뒷목용으로 딱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두 부위는 이렇게 해서 풀고요. 자, 이런 쇄골, 흉쇄돌근하고 이 사각근 같은 경우는 목을 돌려서 옆으로 풀어대고, 이 밑쪽까지 풀려면 이걸로 하기는 복잡해. 이게 들고 해야 되니까 무겁기도 하고 이게 안 맞습니다. 이걸 손에 쥘 수 있게 제가 머슬러 넥 안목용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걸 손에 쥐기 좋게 이렇게 깎아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잡고 이 부위들을 풀면 되고요. 또한 측두근부터 해서 이 부위, 교근 이 부위를 쭉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피 케어샵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이런 고급스러운 이제 그 이발소형 의자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스케일링도 하고 머리도 감고 이제 뭐 기타 치료를 해주는데요. 자, 여기를 할 때 이런 케어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자, 이와 같이 머슬러 넥 앞목용과 뒷목용을 이용해서 앞목과 옆목, 뒷목, 그다음에 측면, 측두근까지 풀어주시면 어차피 이 심장을 통해서, 이 경동맥을 통해서 또는 추골동맥을 통해서 이렇게
추골동맥은 이 뒤쪽으로 가는 이쪽 머리, 소갈머리 쪽 관련돼 있고요. 그다음에 경동맥은 이렇게 올라가서 M자 탈모, 앞머리 쪽하고 이 소갈머리 또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올라가는 길만 풀어주면 두피가 건강해지지 않을래야 건강해지지 않을 수가 없고, 탈모가 있고 머리가 잘 빠지는 분들은요, 이게 다 하나씩 막혀가는 거 있죠. 근육이 막히면서 근육이 단단해지고 두꺼워지면서 이 혈관이 올라가는 길들을 다 막고 경추가 틀어지니까 추골동맥이 반드시 올라가지 못하고 삐뚤빼뚤 올라가면서 문제가 오는 거죠. 충분히 이해 가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머슬러넥 안목용을 이게 안목용이거든요. 손으로 쥐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얼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목뿐만 아니라 옆목을 할 수 있는데요. 안목용으로 안목과 옆목을 케어해 주시고, 머슬러넥 이게 뒷목용이에요. 이렇게 눕는 거죠. 뒷목용을 해서 후두 삼각이 보통 이런 데나 이런 데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풀어주고 후두 하근, 그 다음에 목덜미 근육을 경추 1번부터 1번, 2, 3, 4, 5번 쭉 밑으로 내리면서 쭉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뒷목도 많이 지압이 되니까 좀 편해지시겠죠? 자, 이게 이제 구형 형태고요. 이제 신형은 이런 식으로 색깔을 흰색으로 해서 구멍을 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더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뒷목과 앞목용을 이용해서 앞목과 옆목을 풀어주시면 많은 건강상의 유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심장에서 목을 거쳐 얼굴로 가는 그 라인들이 풀리기 때문이죠. 다양한 질환들과 관련이 있는데 오늘 제가 그 탈모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은요, 이 목이라든가 그다음에 얼굴 쪽 두피에 단단해진 근육을 온열과 지압 그리고 근육 속의 어혈을 제거를 통해서 해결해 준다.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자, 이 머슬러넥 안목 옆목용으로는요, 두피까지도 꼭꼭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탈모 있는 분들 두피가 딱딱하거든요. 두개골 그쪽 부위가. 그래서 앞머리, 윗머리, 뒷머리, 옆머리를 이걸로 다 꾹꾹 눌러가면서 풀어주시면 또한 탈모 쪽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압 자체가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으로 눌러도 되고요. 뭐 볼펜으로 눌러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뒤쪽에 후두 하근과 목덜미 근육이 풀리면, 그죠? 이 두개골과 경추 1번을 이어주는 후두 하근, 그 다음에 목덜미 근육이 풀리면 팽팽했던 모상건막이 풀리면서, 모상건막은 머리의 제일 윗부분 전두근과 후두근을 이어주는 것이 모상건막이라고 했어요. 그 모상건막이 풀리면서 폭신한, 딱딱하고 팽팽해서 짱짱했던 모상건막이 폭신한 모상건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머슬러넥 앞목용과 뒷목용을 사용해 보시라는 얘기고요. 앞목, 옆목, 뒷목의 온열을 통해서 외경동맥, 추골동맥, 후두동맥으로 혈액이 잘 통과하여 두피로 전달되게 한다. 이때는 온열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온열 통해서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외경동맥, 추골동맥, 후두동맥은 제가 한번 위에서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이해 안 되시면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되돌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두피의 혈관에 쌓인 어혈을 뚫어주어 모발 세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목 교정을 통해서 틀어진 뼈를 잡아주면 되고요. 좋은 발모제와 샴푸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말은 뭐냐면 뒤쪽에 후두하근 목덜미 근육 이겁니다. 뒤쪽에 후두하근과 이 목덜미 근육을 풀어주고 여기 있는 모상건막을 풀어주라. 그러면 전두근도 편안해지면서 여기도 편안해지겠죠?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앞목, 옆목, 뒷목을 온열을 하라는 얘기죠. 온열과 지압을 같이 해주면 이쪽에 혈액순환이 당연히 되겠죠.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피가 잘 가기 때문에 두피로의 혈액 자체가 많이 공급이 된다. 그리고 이제 어혈 같은 얘기, 교정 같은 얘기, 뭐 교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어혈을 푸는 얘기는 제가 아직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M자 탈모는 특히 이 부위, 귀 앞쪽으로 해서 이쪽을 이렇게 지나가는 이 부위들 있죠.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서 이쪽 부위, 턱 끝에 유양돌기 사이 이 부위도 많이 뭉치고
쇄골, 동맥, EV도 많이 목 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위를 온열을 하거나 그 지압을 꾸준히 해주시면 분명히 이 부위에 통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탈모가 있는 분이 이 부위를 이제 이런 지압기로 눌러보기만 해도 엄청나게 아플 거예요. 그 엄청나게 아픈 부위가 있다. 탈모 환자분인데 또 내가 머리가 탈모까지는 아니어도 매일 빠져서 걱정이다. 이런 분들이 거기에 눌렀을 때 아프면 오케이 땡큐 아주 좋아. 거기가 치료 포인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거기를 집중 공략해서 풀어주시면 탈모 쪽에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 어떤 원리에서?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 혈행을 좋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혈관이 어딘가에서 막히는 것이 이쪽에 단단해진 근육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나중에 그 지금 저희 머슬러 앞목용과 뒷목용을 주문하신 분들이 많아서 따로 제가 이런 것들은 좀 자세하게 제가 제 얼굴을 보인 상태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동영상을 좀 자세하게 또 제작을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온열로 굳은 근육을 달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세요. 뒷목, 앞목, 옆목을 이런 식으로 이 41도 정도로 올리면 좋습니다. 이 골드 RX 제가 만든 온열기인데요. 이걸로 뒷목을 이렇게 풀고 앞목을 풀고 옆목을 풀면서 이 어깨 근육까지도 같이 풀어주면 좋아요. 왜냐면 어깨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해서 목까지 두방근이라든가 두판상근, 승모근, 상부가 이렇게 붙어 있고 견갑, 거근도 이렇게 붙어 있고 이런 근육들이 전부 다 이쪽 목덜미를 형성하기 때문에 이게 끝이 아니고 이 부위까지 전부 풀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온열로 침 같은 걸 풀려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들은 전부 다 제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열기로 마사지를 해주면 전체를 좀 풀 수가 있죠. 지압기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눌러주면은 이 부위가 침 맞는 것에 비해서 훨씬 많은 부위를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침의 장점이 있고 또한 이런 온열기라든가 지압기의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부위를 할수록 이렇게 점점점 치료하는 것보다 면 혹은 선으로 치료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데 이런 것들은 면으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좀 수월하죠, 하기가. 자, 마지막으로 탈모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탈모의 구조적 문제는 반드시 모상건막을 이해해야 한다. 저 위에 있는 영상 파워포인트를 한 번 더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상건막과 전두근, 후두근, 또 후두하근 쪽에 밑에 이 목덜미 근육들,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연결돼 있죠. 측두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위를 눌렀을 때 아픈 부분이 있으면 이 혈액이 올라가는데 무조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쪽을 눌러서 아픈 곳을 전부 풀어야 된다. 그래서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있을 경우에도 반드시 이쪽을 먼저 풀어놓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진통제를 무슨 콩 까먹듯이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쪽이 심하게 굳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 온열할 생각하지 않죠. 여기 지압할 생각하죠. 안 하죠. 여기 침 맞을 생각도 안 합니다. 여기 앞목에 누가 침을 넣습니까? 거의 놓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누가 주사를 얼마나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약 먹는 거는요 절대 이쪽이 풀리지 않아요, 근육 자체가. 그래서 이 부위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케어해 주는 것이 오히려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도 이쪽을 여러분이 기본 작업을 해놓고 가면 의사분들이나 한의사분들이 치료할 때 훨씬 더 효과가 나타나요. 그죠? 이쪽에서 이미 다 풀려 있으면 이쪽으로 올라가기 편하니까요. 이해 가시죠? 특히 이제 여기를 풀 때 이 귀 바로 밑에 여기가 이제 유황돌기가 이렇게 있어요. 유황돌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쪽 유황돌기 끝에 흉쇄유돌근이 이렇게 붙어 나오는데 자, 귀 뒤쪽으로 해서 이만큼 여기가 참 골치 아픈 곳입니다. 왜냐면 여러 개가 만나거든요. 턱관절이 만나고 이 뼈가 만나고 후두골이 만나고 경추 1번이 만나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위험하고 좋지 않은 곳이에요. 특히 경추 1번은 이 무거운 두개골을 이렇게 밑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이 두개골과 경추 1번의 받침대가 어긋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귀 밑에 여기를 누르면요 뼈가 만져지면서 엄청나게 아파요. 이쪽으로 툭 튀어나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쪽이. 그런 분들은 이 경추 1번이 상하 좌우 3D로 이렇게 틀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를 많이 풀어줘야 되고, 일단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그분은 뇌 쪽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발달장애가 있거나 이런 친구들도 다 이쪽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소에 이 앞목, 옆목, 뒷목을 풀어서 이쪽이 말랑말랑해지는 걸 경험하면요
정말 많은 여러분들이 건강상의 호전을 느낄 수가 있고 몸이 많이 개운해진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다양한 질환을 가지고 왜 목이 중요한지를 추가로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 탈모가 있거나 두통 어지럼증이 있으면 무조건 이거 하세요. 앞목, 옆목, 뒷목. 그렇게 하시면은 탈모 쪽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탈모 쪽은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머슬 안목 푸는 걸로 손으로 잡고 여기를 다 일일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가 안 나는 부위 다 눌러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니까요. 자, 탈모 병원이나 센터에서 이런 케어를 하고 있지 않다면 당장 한번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해야 되냐? 이게 뜻이 목을 온열하고 목의 안목 뒷목을 풀 수 있게 센터에서 해주든지 병원에서 해주든지, 아니면 환자분들이 이 머슬러를 사가지고 본인들이 케어할 수 있게 해주면 여러분들도 훨씬 편해지고 여러분들이 더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치료율과 발모율이 현저하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원인을 설명했고요. 또한 머리카락이 새로 나오는 속도가 보통 한 달이면 달라집니다. 이제 그걸 경험하시게 되고 머리카락이 굵어지고 당연히 또 머리카락 빠지는 것이 많이 준다는 걸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이상 케빈이 옆목, 앞목, 뒷목을 온열하고 지압을 하면서 탈모의 근본적인 원인을 케어하고 탈모가 진행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탈모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탈모 있는 분들, 자, 속 시원하게 좀 답을 얻으셨나요?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